중국인민해방군이 매일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이 대만 점령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만군이 유사시에 산샤댐도 타격할 수 있는 최고 기밀급의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는 대만식 고슴도치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대만이 보여준 매운맛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만의 연합보는 17일 대만군이 전날 오전 4시 50분께 남부 핑동 주펑 기지에서 최대 사거리 1200km의 숭펑2E 미사일 개량형인 숭형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군은 또 F-16V 전투기를 띄워서 중국 정보선 출현 등 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훈련 장소 상공에서 감시 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군사 전문가는 흉성 미사일이 발사 직후에 고열로 인한 발사대의 손상 위험, 그리고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서 발사 위치가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발사 후에 공중에서 점화하는 2단계 점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2개의 유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흉성 순항 미사일은 천수이벤 총통 시절에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마잉주 총통 시절에 양산하고 또 배치되기 시작한 최고 기밀입니다. 이번에 약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사 상황이 포착됐고 또 공개도 된 겁니다. 이 미사일은 대만 공군사령부 예하 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 5개 방공여단 가운데 하나인 791여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흉성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대만 언론들이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미사일이 유사시에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이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은 창장, 그러니까 양스강 중상류인 후베이성 이창에 취탕샤와 우샤, 시링샤 등 세 협곡을 잇는 댐인데요. 높이 185m, 길이 2,309m, 두께 135m의 수력 발전 댐입니다. 최대 저수량은 393억 톤이고 최고 수위는 175m, 일일 발전량은 1,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대만의 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산샤댐이 붕괴되기로 한다면 중국은 당장 대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이 산샤댐 붕괴로 터져나온 물로 인해서 주변의 수많은 도시와 농촌이 수몰될 것입니다. 또한 상하이, 난징, 수저우 등 이 동부 대도시를 직접 덮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이 양스강이 지나가는 안후이, 장시, 그리고 저장, 장수성의 곡창지대가 매몰되면서 중국은 곧바로 식량난이 닥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약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온통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언론들이 이 숭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 공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숭형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를 끝냈음에도 이번에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연일 대만을 압박해오는 중국군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수일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고전하니까 이는 대만에게도 큰 교훈을 줬고요. 또 중국에게도 대만 공격이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월 22일 호저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의 중국 침공에 대비해
등에 가시가 촘촘히 박힌 동물 호저,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돼야 된다라고 교훈을 줬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안보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대만이 2017년 내놓은 새 국방 전략인 종합적 방위 구상을 호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한 미사일을 대량 배치해서 적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최적화된 국방을 구상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호저 전략, 고슴도치 전략의 일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이 고슴도치처럼 강대국도 섣불리 건드리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수준의 이 만만치 않은 국방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종합적 방위 구상에 따라서 전쟁 발발 시에 폭파될 공산이 큰 전투기, 군함, 잠수함 등 대만이 확보할 있는 비싼 무기 중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고슴도치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은 대만의 중대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대만의 이런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이 바로 슝성 미사일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유시쿤 대만 입법원장,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격인데요. 이 유시쿤은 대만 미사일이 중국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공격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시쿤 원장이 말한 미사일은 베이징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2000km의 칭성, 이전 이름으로는 윈펑입니다. 이 칭성 미사일로 현재 양산 위에 이미 배치를 마쳤습니다. 유시쿤 원장은 이어서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 밀려서 대만으로 퇴각한 장제스처럼 중국 본토 회복을 위한 침공이라든지 베이징과 샨산댐을 주동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이 베이징이라든지 샨산댐을 선저에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대응 차원에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칭성 미사일의 주요 표적이 베이징이라면 대만 본섬의 남부와 북부에 배치된 대만판 토마호크인 슝성 지대지 미사일은 중국 동부전고가 관할하는 장수, 저장, 안후이, 장시, 푸젠 같은 5개성, 그리고 상하이를 비롯해가지고 로켓군 미사일 여단 기지 7곳, 주요 군 공항 9곳, 해군 주요 기지인 상하이와 저우산 같은 2곳, 그리고 샨사댐 등의 전략 목표물이 포함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저장성 자신과 장시성 난창의 젠16 전투기 부대, 그리고 안후이성 우후의 젠20 전투기 부대, 저장성 취저우의 수호이 30 전투기 부대도 이 슝성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만군은 공대지 미사일의 완전탄을 대만 본섬의 북부, 중부, 남부의 주요 공항에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유사시 적군의 주요 표적을 타격해서 공세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완전탄은 각각 100여 개의 집속탄 탄두를 달고 있어서 중국 동남부 연합 미사일 기지라든지 비행장 공격 시 활주로의 분화구를 수십 개 만들어서 활주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대만으로 쳐들어오는 항모 등을 향한 공격 미사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으로 곧 실전 배치를 하게 될 사거리 400km 숭펑3 계량형 지대함 미사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만은 자체 개발한 사거리 150에서 200km의 숭펑3 미사일을 배치 운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사거리를 연장한 계량형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숭펑3 계량형 지대함 미사일은 개발 완료 후에 대만 해안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2021년 대만은 해군 공군 전력 증강 프로젝트에 2,369억 대만 달러, 한 10조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026년까지 미사일, 드론, 그리고 군함 같은 8가지 전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2022년, 2025년 실시 예정인 슝성 미사일 생산 사업에 170억 대만 달러, 한 7,13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칫했다가는 중국이라는 대륙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